얼마 전 종방한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이연의 나이가 자그마치 1636세. 그럼에도 얼굴은 극강동안이어서 36살로 행세하고 다닌다라 뭐라나. 그런데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말이지. 1636세의 모습을 36살처럼, 다시 말해서 1600살이나 젊게 보이게 해주진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본인의 나이보다 한 10년은 젊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비의 명약이 있다면 우리 마린이들은 할 거야 말 거야. 그것도 우리를 더 늙게 보이게 하는 주범, 잔주름, 칙칙한 피부톤, 그리고 시시때때로 부시시 올라오는 하얀 각질에 전반적으로 얇고 축 처진 살결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케어해주는 명약이 있다면 말이지.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성분이 있어. 그것도 공식력 있는 미국의 FD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까지 인정해준 그 성분. 뭐 아는 사람들은 쉬쉬하며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쓴다는 바로 그 성분. 이 성분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구해서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언제나 그렇듯 아니 오늘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 이거 세 가지 다 누른 사람은 내가 장담하건대 동안 피부 될 거야. 너무 뜸들인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그 신비의 성분은 바로 지용성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야. 우리가 보통은 아이오페 레티놀로 더 유명한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모두 지용성 비타민 A의 패밀리, 즉 유도체들인데, 우리가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성분의 형태로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놀, 레티날 알데하이드, 그리고 레티노산이라고 해서 일명 트레티노인이 있어. 일단 모든 성분들의 뿌리가 모두 비타민 A인 만큼 일단 이 녀석들이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면, 첫째, 일명 피부장벽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각질층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줌으로써 오래되고 데미지 입은 각질층을 벗겨내고 브랜뉴 각질층으로 싹 교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둘째, 피부의 전체적인 볼륨감과 구조를 담당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산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그렇지 않아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푹푹 빠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꽉꽉 채워줄 수 있게 하고, 세 번째, 채워줘도 모자를 판에 자외선에 의한 광노하다, 적외선에 의한 연로하다 해서 하루하루 분해되어가는 콜라겐의 분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네 번째, 표피세포의 기저층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해서 그렇지 않아도 칙칙하고 어둡게만 변하는 내 피부톤을 좀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피부주름 개선은 물론이고 미백작용까지 올인원으로 한꺼번에 해주는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A 레티노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아까 이 성분이 우리 피부 속에 들어가면 과각화된 오래된 각질을 탈락시키고 각질층, 다시 말해서 피부 장벽을 빠르게 복구시켜준다고 했잖아. 게다가 이 레티노이드 성분은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기능까지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은 여드름성 피부에도 이 레티노이드 성분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빠르게 뒤집어진 피부가 안정화되면서 여드름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우리 화장품 회사들은 그동안 뭐하고 알아먹기도 힘든 그 수많은 다른 성분들을 써가면서 기초 화장품을 만들었느냐?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좋은 레티노이드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그 치명적인 약점이란 또 무엇이냐? 우선 이 레티노이드는 레티닐 팔미테이트에서 레티놀로, 다시 레티놀에서 레틴 알데하이드, 일명 레티날로, 그리고 최종 레티노익 애시드, 즉 트레티노인에서 그 형태가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레티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서 그동안 이를 일정 기능을 갖는 기능 성분으로 성분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도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티노이드이지만 레티노산을 제외하고 다른 성분들은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해주질 않았는데, 말하자면 그걸 바로 우리의 아이오페가 안정화에 성공함으로써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튼 거야. 어쨌든 뭐 말하고 보니까 이 약점은 극복된 거네, 그치? Anyway, 그럼에도 이 안정화 기술을 적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성분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레티노이드 성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기초 화장품의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분이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게 된 거야.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약점은 바로 이 레티노이드, 즉 레티닐 팔미테이트나 레티날은 피부 장벽을 통한 피부 흡수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렵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나마 피부 투과성이 좋은 레티노산, 즉 트레티노인을 사용했던 거지.
그런데 알겠지만 레티노산은 비록 레티놀보다 약 10배 정도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도 심해서 기초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지정 관리를 받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 레티노이드를 알면서도 기초 화장품에 적극적으로 넣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끝으로 이 레티노이드는 여러 가지 피부를 젊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도 있지만 역으로 그 기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붉게 변한다든지 각질이 빠르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의 각질층을 재정돈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간 기초 화장품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또 하나.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어떻게 구하고 또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은 모두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자, 일단 지금까지 말한 레티노이드 4가지 성분들 중 가장 효과가 좋고 확실한 성분은 레티노산인데, 그건 너무 활성이 좋고 반대로 부작용도 심할 수 있어서 처방전을 받아 전문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바 A 연고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틴 A 연고라는 것을 사서 바르면 돼. 그런데 나는 이걸 의약품인 연고로까지 바르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이는 기초 화장품 정도로 바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레티놀 성분이 들어간 아이오페이의 레티놀 엑스퍼트라는 제품이나 레티날이 들어간 닥터 디프런트의 비타 리프트 A나 비타 리프트 A 포르테라는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들 중에서 최근 전방위적으로 마케팅을 엄청 활발히 하고 있는, 그래서 입소문좀 타고 있다고 하는 닥터 디프런트의 비타 리프트 A와 비타 리프트 A 포르테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아무리 레티날이란 성분을 잘 안정화해서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성분들과의 얼라인먼트, 즉 구조적인 조화로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기능이 많이 반감될 테니까 역시나 전 성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볼 수 있겠네. 자, 바로 이 제품인데 내가 요번에 직접 가서 내 돈 주고 산 제품들이야. 일단 이 두 제품의 전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비타 리프트 A의 경우에는 정제수, 세티레틸 헥사노에이트, 글리세린, 스쿠알란, 이코시오일, 시어버터, 유체스테롤, 콜레스테롤, 피토스테릴, 베헤닐, 옥틸도 데실라우로일, 글루타메이트, 일리헥산다이올, 그리고 폴리글리세릴 10 올리에이트, 소디움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그리고 폴리글루타믹 애시드, 세라마이드 NP, 레티날, 다음 스테아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토코페롤, 아데노신, 마지막으로 디소디움 EDTA. 비타 리프트 A 포르테는 정제수, 세티레틸 헥사노에이트, 글리세린, 스쿠알란, 이코시오일, 시어버터, 유체스테롤, 콜레스테롤, 피토스테릴, 베헤닐, 옥틸도 데실라우로일, 글루타메이트, 일리헥산디올, 그리고 폴리글리세릴 10 올리에이트, 소디움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 폴리글루타믹 애시드, 세라마이드 NP, 스테아릭 애시드, 그리고 레티날 0.1%, 올레익 애시드, 토코페롤, 아데노신, 디소디움 EDTA. 두 제품 다 총 전성분 수는 21가지고 두 제품의 성분 차이는 딱 하나. 비타 리프트 A는 레티날 0.05%, 비타 리프트 A 포르테는 그 2배인 0.1%짜리가 들어있다는 것만 틀리네. 일단 전성분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레티노이드, 즉 레티날이 피부에 적용되면 일시적으로 세라마이드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피부가 반짝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전성분 전반에 걸쳐서 먼저 반흡수형 보습 성분인 에몰리언트 성분으로 세티레틸 헥사노에이트, 스쿠알란, 유체스테롤을 전성분 전반부에 위치시키고 있고, 이후로 보다 확실하면서도 적극적인 보습인, 다시 말해서 피부의 유성막을 한 겹 씌움으로써 내 피부로부터의 수분 손실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미로 밀폐형 보습 성분인 오클루시브 보습 성분, 이코닙 오일, 시어버터, 피토스테릴 베헤닐, 옥틸도 데실라우로일, 글루타메이트를 그 다음 성분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이후로 속건조도 막아보겠다는 뜻이었는지 휴맥턴트 수균형 보습 성분인 우리가 잘 아는 소디움 하이알루로네이트, 그리고 방금 말한 히알루론산보다 10배나 더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폴리글루타믹 애시드를 전성분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일단 레티날을 사용하면서 올 수 있는 일시적인 피부 건조는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전성분 구성상에서 보였고, 게다가 이 레티날 성분을 사용하다 보면 앞서 말한 세라마이드의 일시적인 감소와 각질층의 빠른 턴오버, 그리고 순간 각질층의 간격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역시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순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강해준다는 차원에서 피부 장벽 세포간 지질의 주요 구성 성분들인 세라마이드, 즉 여기서는 이제 세라마이드 NP가 사용되었는데 그것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
여기서는 스테아리क 애시드와 올레익 애시드가 쓰였어 까지 넣어줌으로써 나름 레티날의 사용에 있어서 올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지. 그리고 맨 나중 아데노신 뭐 분명 0.04% 정도 썼겠지.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 레티날의 기능을 돕는다기보다는 뭐 어차피 레티날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으로 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이 제품을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브랜드사가 생각해낸 하나의 뭐 처절한 몸부림 정도로 보여져. 하여 결과적으로 이 제품들 레티날이라는 주름 개선 피부 미백 성분이 피부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작은 부작용까지도 나름의 전성분 구성을 통해 막아보려고 한 뭐 뜻이 가상한 제품으로 보이는데, 아 맞다. 그리고 이 제품 리포솜이라는 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된 일종의 동그란 공 속에 이 불안정한 레티날을 넣어 만들므로써 레티날의 보존성도 높이고 그리고 그 뚫기 어렵다는 우리 피부 장벽의 세포간 지질층을 통한 흡수도 뭐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시도한 것 같은데, 비록 리포솜의 이러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nyway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로서의 최대한의 노력은 한 거라고 보이는 거 있지.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솔직히 너무 골치 아프고 이해하기 힘든데 뭐 그래도 피부의 잔저름을 엷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처진 피부결을 다시 나름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피부톤까지 밝게 한 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기초 화장품을 쓰고 싶다 하는 우리 마린이들은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이 시리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침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세일을 하길래 거금을 들여서 나도 이 제품을 구매한 거 있지. 해서 한 달 정도 사용해보고, 왜냐면 보니까 우리 피부가 이 레티노이드 성분에 적응하는데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anyway 사용한 후에 솔직 담백한 사용 후기를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 끝으로 이 레티놀 성분과 환상의 짝꿍으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피부 자극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피부 미백은 물론이고 세라마이드의 생성과 염증 반응의 완화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닥터 디퍼런트가 지금 전성분 구성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넣었으면 더욱 레티날에 사용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네. anyway 레티날 바를 때 주변에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주성분으로 된 토너나 로션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바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을 뻔했는데, 특히나 레티노이드 성분은 햇볕, 즉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기 쉽고 레티노이드에 의해서 민감해진, 즉 리모델링 되어가는 피부의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자칫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 전에 바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에도 외출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피부 미백과 콜라겐의 합성을 좀 더 빠르게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만약에 비타민 C 성분을 같이 쓸 경우에는 오히려 민감해진 피부가 더욱 자극을 받아서 아예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레티노이드를 사용할 때 비타민 C 계열의 성분을 같이 바르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해. 알겠지?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았지?